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네, 지난주 글로벌 증시는 전반적으로 반등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글로벌 주요국에서 경기 부양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우리 증시 양시장 지난주에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주간 기준으로 10% 가깝게 상승하면서 1,700선에서 시장 종가 형성됐고요. 코스닥 시장은 11% 가깝게 오르면서 52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 전문가들은 이미 이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호재가 시장에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증시에서는 3월 경제 지표에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한다. 이렇게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TV 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 팀의 김현경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시초에 공략해볼 만한 괜찮은 종목 있습니까? 네,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이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지금 WTA 국제유가가 장중에 20불을 깨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현재는 20.30불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유가 하락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혜를 받는 종목을 찾아보다가 일단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물론 WTI에서 이제 그러니까 서부 텍사스 중진류에서 이제 수입을 하진 않습니다. 두바이유가 중요한데요. 어쨌든 연동이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두바이 유가 1% 하락 시에 영업이익 증가율이 740억 원 정도 개선이 된다라고 합니다. 2020년 저유가 기조가 고착화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3년간 한국전력은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원전의 예방 정비가 이유였습니다. 이 원전은 가동을 하면 아무래도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이제 정비를 좀 해줘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최근 3년간 급격하게 예방정비 기간이 좀 늘어났다라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16년에는 원전 가동률이 79.7%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4분기에는 이것이 59.6%까지 원전 가동률이 감소가 됐는데요. 원전이 아무래도 단가가 낮기 때문에 비용 단가가 낮기 때문에 이 원전 가동률이 높아지면 영업이익이 또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 하락 시에도 동사는 수혜를 받고 또 원전 가동률이 증가가 됐을 때에도 수혜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 두 부분에서 수혜를 받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원전 부분에서 이번 정부와는 좀 탈원전 부분에서 강조가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최근에 원전 가동률이 감소됐던 것은 예방 정비 부분 때문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충분히 원전 가동률은 올라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유가가 1% 하락 시에는 영업이익 740억 원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유가가 굉장히 급락을 했죠. 그래서 영업이익 증가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시가고요. 목표가 3만 원, 손절 라인 17,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WTI 같은 경우에는 현재 5% 넘게 하락하면서 $20 선에 머물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 한국전력 오늘 시초에 공략해볼 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DB 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 팀의 김현경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 흐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울티마 시그널 시간인데요. 홍성학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금요일에 뉴욕 증시를 그대로 따라서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 4% 이상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고요.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까지 급락하던 상태에서 시장의 하락을 끊어주는 단기 반등, 그리고 하락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나타나는 가격의 급반전이고요. 그에 따른 반작용 현상으로 쉬어가는 어떤 구간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의 하락은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인 어떤 흐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주부터 지난주까지는 가격 하락에 따른 어떤 반전이었다면, 이번 주부터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제 발생하게 되는 경제적 부작용, 역성장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시장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주 월요일, 한국 시장은 지지난주 목요일인데요. 이번에 기록했던 가격대에서 크게 큰 폭에 밀리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보십니다. 한 가지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서부 텍사스유가 되겠죠. 최근 반등 국면에서도 사실 반등하지 못했던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상단에 26불, 하단에 18.9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고, 현재 20불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18.9불대 상당히 강한 가격이 있고요. 만약에 18.9불대가 무너지게 되면 13.4불까지 하방으로 열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유가가 18.9불대가 무너지는 상황이 나타난다면 유가와 관련해서, 원자재 시장과 관련해서 디폴트를 당하게 되는 펀드들이 또 출회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또 한번 충격을 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의 안정은 현재로서는 유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단 단기 반등이 마무리되는 국면에 들어가고 있고, 일단 어느 정도 매물을 받는 어떤 가격대, 대부분의 종목들이 매물 받는 가격대에 도달한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단기 반등, 급락에 따른 단기 반등은 지난주에 일단 마무리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해외 시장과 마찬가지겠지만 이번 주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경제적 부정적 요소들, 그리고 이 부분과 경기 부양책들, 지금 경기 부양책이 사전에 어느 정도 반영돼서 진행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실제 경기 부양책은 아직까지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실제 시장에 영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 시장에 굉장히 강력한 도구로서 작용을 하게 될 거고요. 지금은 앞으로 지난주에 급격한 반등 이후에 앞으로 한두 달 정도 이제 다져가는 구간, 변동성을 줄여가는 구간.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의 하락 때문에 아침에 좀 급하게 하락을 하겠습니다만은 하락한다 할지라도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난주에 대부분 했고, 그리고 최근에 국내 시장에 작년 12월 16일 이후부터 국내 주식시장에 자금이 21조 정도 유입이 됐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작년 12.16 부동산 억제 정책이 발표됐을 때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굉장히 크게 들어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고, 올해 40조 고객 예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벌써 45조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면, 특히 최근에 개인들이 유입되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시가총액 최상단에 놓여 있는 종목들이죠. 삼성전자의 8조, 삼성전자 우선주 1조, SK하이닉스의 1조, 현대차 8천억, SK이노베이션 5조 5,500억, 신한지주 5천억, 기아차 4천억, 4,500억, 그 다음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 한 2조 정도 큰 폭에 유입돼 있고요. 그 다음 코스닥 레버리지 4천억,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코덱스 WTI, 그러니까 서부 텍사스 원유 선물에 한 3천억 정도 유입됐는데 이 부분은 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삼성 SDI 3천억, SOL 3천억, 코스코 2,800억 등등의 대형주 중심으로 한 17조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이 부분들은 결국 단기간 내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원하는 수익을 올리기는 사실상 좀 힘들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2005년도 부동산 시장이 좀 광풍이 불었을 당시에 정부에서 그때 당시 한 3차례 부동산 억제 정책을 발표하고, 그 이후에 주식시장의 상승과 맞물려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지금은 고객 예탁금으로 직접 유입되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펀드로 간접적으로 한 110조 정도가 유입됐습니다. 2년 동안에. 그런 부분들 감안해 본다면 현재 시중 유동자금이 한 1,900조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물론 이제 가계 대출 금액도 한 1,600조 정도 이상 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뭐 부동산과 관련돼서 자금들이 부동산 대출로 일하는 어떤 부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2015년 이후부터 2016년도까지 계속해서 뭐 분기당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들이 한 30조씩 유입됐던 걸 감안해 본다면 주식시장으로 자금 유입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순매수했던 대형주들에 대한 시세는 조금 둔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초기에 접근할 때는 낙폭 과대에 의한 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가격이다라고 생각하고 시장에 들어오지만 시장은 매일매일 가격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자꾸 반응을 하게 되고 시야가 좁아지게 되는 어떤 부분들로 인해서 얕은 가격 변화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좀 감안을 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는 이번 주는 계속해서 그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요소가 시장을 지배할 거다. 그래서 매매 대응은 이제 주 후반 가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좀 볼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들은 이번 반등 국면에서 사실 반등의 혜택을 보지 못했던 종목들, 그 종목들은 하락 구간에서도 하락을 방해했던 종목들이죠. 삼성 SDI를 비롯한 2차전지 관련주들, 물론 2차전지 관련주들 좀 낙폭이 컸습니다만은 통신주들, KMW, 오이솔루션, RFHIC, 서진시스템 같은 종목들, 그리고 게임주 중에서 지금 현재 굉장히 재미난 종목이 이제 넷마블이 있습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는 가격대로 놓고 본다면 지금 현재 접근하기 좋은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매할 수 있는 가격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 95,300원을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고요. 넘어서면 95,300원을 넘어설 경우에 대응을 하시면 아주 좋은 가격이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중간에 98,900원이라고 하는 고비 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을 넘어서게 될 경우에 11만 2천원까지 일단 가능해집니다. 매매 영역이니까요. 그리고 네오이즈 같은 경우도 15,200원을 넘어서게 되면 17,000원까지는 전혀 압박을 받지 않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고객예탁금 45조를 기록하고 있고 거래대금 25조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수혜를 보는 쪽은 정권주입니다. 정권주 중에서 미래에셋대우전등 같은 경우는 현재 오늘 아침에는 5% 빠지는 걸로 나오는데요. 6,360원대까지는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 않는 가격이다. 그리고 삼성전권 같은 경우도 28,800원을 넘어설 경우에 대응을 할 경우에는 중간에 3550원에 잠깐 고비를 받겠지만 33,600원까지도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좀 여러 가지 볼만한 종목들을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그리고 5G 관련 종목들은 지난주부터 계속 짚어주고 계시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넷마블과 네오위즈 볼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홍성학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월 23일 월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지난주 글로벌 증시는 전반적으로 반등 흐름 이어갔습니다. 일단 강력한 경기 부양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패키지 법안 통과와 더불어서 우리 시장에서는 이 한미 통화 스와프와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지난주 시장이 강하게 힘을 받았는데요. 코스피 시장은 현재 1,700선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코스닥 시장은 지난주 주간 기준으로 거의 11% 가깝게 상승하면서 520선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는 이 주간 기준으로 12% 넘게 상승을 했고 유럽 증시도 전반적으로 반등세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주간 기준으로 상승하긴 했지만 우리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지난주 금요일 현지 시간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모두 하락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함께 미국 증시, 뉴욕 증시의 하락을 영향을 받으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파란불입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2.5% 넘게 빠지네요. 47,000원대에서 출발하고 있고 SK하이닉스의 하락폭도 삼성전자와 비슷합니다. 2.6%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81,1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합니다. 일단 IT 투톱 종목들이 2%대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4% 이상 빠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네이버 같은 경우에 좀 제한적인 하락폭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주
지난주 금요일 상승장에서도 불구하고 파란불로 마감이 됐었는데 오늘 추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언택트 관련 종목으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좀 2% 가깝게 하락하면서 16만 1,0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파란불 타내면서 출발하고 있고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도 모두 하락입니다. 일단 6위부터 10위까지 하락폭이 1위부터 5위의 종목들보다 하락폭이 더욱더 큰 상황인데요. 셀트리온이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18만 2,000원대에서 출발하고 있고 LG화학은 4%가 넘게 빠집니다. 30만 원대 아래에서 다시 한번 하회하면서 오늘 29만 원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최근에 계속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와 함께 LG화학 오늘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삼성 SDI는 현재 10위권 밖에 머뭅니다. 이 삼성물산이 10위권까지 진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고 현대차가 오늘 4% 넘게 빠집니다. 지난주 반등장 속에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좀 호재성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면서 8위권까지 다시 진입이 됐는데 오늘은 크게 빠집니다. 4%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LG 생활건강은 3%가 가깝게 빠집니다. 107만 원대에서 거래 출발합니다. 삼성물산이 10위권까지 진입이 됐습니다. 3% 넘게 빠지고 있고 8만 7천 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3%가 넘게 빠지네요. 오늘 다시 한번 1,700선 이탈하면서 출발합니다. 지난주에도 마찬가지로 1,600대에서 1,700대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3% 넘게 빠지면서 개파락 출발 55포인트 빠지면서 출발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2%가 넘게 빠집니다. 10포인트 넘게 빠지면서 520선 이탈하고 510선까지 내려오면서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또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시젠이 이제 시총 3위권까지 올리면서 좀 굳힌 상황인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6% 이상 강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또 이 진단 키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호재성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시젠과 관련된 종목들까지 모두 현재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 시젠도 역시나 6% 이상의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2만 원대까지 진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이 시젠을 제외하고는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모두 하락입니다. 그나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이 하락폭이 제한적인 모습인데 0.7% 하락 나옵니다. 67,400원대 역시나 68,000원대 이탈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HLB는 3% 가깝게 빠집니다. 펄어비스 2% 넘게 빠지고 있고 CJ ENM이 지난주 다시 5위권까지 올라오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3% 넘게 빠지네요. 97,00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오늘 10만 원대 이탈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셀트리온 제약이 현재 6위권까지 진입이 된 상황인데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키트와 관련된 이 호재성 뉴스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부터 SK 머트리얼까지는 모두 하락으로 출발을 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2.6% 이상 빠집니다. 73,700원대까지 내려왔고요. KMW 같은 경우는 2%가 넘게 빠집니다. 지난주에 5만 원 선을 회복을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빠지면서 48,000원대까지 빠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미팜이 9위권에 자리하고 있네요. 오늘 1%가 넘게 빠지면서 출발합니다. 23,400원대 그리고 SK 머트리얼즈는 10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2% 넘게 빠지면서 13만 2,300원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코스닥 시장에서는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이 진단 키트와 관련된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장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박현욱 전문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개장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시장이 모두 개파락 출발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지난주와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도 지금 상승률 상위 테마 종목을 보면 역시 온라인 교육 관련주들 예를 들어서 비상교육이나 메가MD, YBM넷, 대교 등이 상승을 주도를 하고 있고요. 코로나19 관련된 진단 및 치료 백신 관련주들이 오늘도 금요일날 오후에 잠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매트릭스, 파미센, 진원생명과학, 랩지노믹스, 미코, 시젠 관련주들이 여전히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위평정배열 종목 중에서 자가면역 치료제의 임상 이상을 하고 있는 유틸렉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역 항암제 옵티보가 굉장히 유명하고요.
키투르다 두 번째 시장에 참여한 아주 유명한 약품인데요. 옵티보와 키투르다 등이 90% 이상을 선점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 동사 유틸렉스가 도전장을 내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수지상 세포를 이용한 프로벤지가 출시되면서 면역 항암제 시장이 열었는데 2014년에 옵티보, 그다음에 머크, 키투르다가 연달아 출시가 되면서 4년 만에 우리나라 돈으로 약 8조 원, 그다음에 9조 원 정도 넘는 매출액을 달성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BMS 회사의 옵티보가 약 49% 점유를 하고 있고요. 머크사의 키투르다가 약 43%의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장의 뒤를 쫓고 있는 게 로슈, 길리어드, 암젠, 노바티스, 지금 시청자분들 잘 아시는 글로벌 회사들이 면역 항암제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 전체 시장이 약 20조 원 정도고요. 면역 항암제와 항암제를 포함하면 전체 시장이 약 136조 원이나 되는 굉장히 큰 시장에 동사가 뛰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동사가 하고 있는 자가율의 암항원 특이적 T세포 치료제의 임상 2A를 하고 있는데 T세포 치료제가 상용화가 되면 해당 판권 계약을 글로벌 파트너사와 체결하여 판매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첫 번째가 유틸렉스 T세포고 카티세포인데 유틸렉스 T세포는요. 환자의 면역세포 중 암세포를 살해할 수 있는 T세포만을 분리해서 증식, 배양 후에 환자에게 투여하는 면역 항암 T세포 치료제고요. 카티세포 치료제는 키메릭 항원 수용체 T세포를 조작해서 암을 공격하도록 만든 면역 항암 유전자 세포 치료제입니다. 동사가 임상 중인 면역 항암제는 제3세대 T세포 치료제인데요. 인체 면역 시스템으로 암세포를 공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를 3세대라고 하는데 1세대 항암제는 화학 항암제였고요. 이는 암세포뿐만이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모두 공격해서 부작용이 심했었고요. 2세대 표적 항암제는 암세포를 집중적으로 공격해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었지만 표적 대상이 제한적이고 전이암 치료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동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3세대 면역 항암제는 인체 면역 시스템을 활성해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방식이고요. 효과가 크고 오래 지속되면서 부작용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적용 대상이 넓고 전이암에도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 있습니다. 지금 매출에 인식되고 있는 것은 중국 제약사와 100만 불 선수금 받은 것을 3년 분할해서 매출로 인식되는 거기 때문에 중국의 제지앙 후와이 파마스티컬이라고요. 신약물질인 EU101에 대해서 업프런트 피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분기별로 그리고 3년에 나눠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55,000원 아래에서 좀 매수를 했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75,000원. 좀 더 내려간다고 해서 손절을 하시는 것보다는 5만 원대 아래에서는 추가로 한 번 더 매수를 해주셔서 비중 확대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변동성이 큰 장이신데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박현욱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타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5위부터 4위까지는 홍성민 팀장님의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일단 랩지노맥스 5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3월 25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이 5거래일도 되지 않았는데 수익률이 36%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목표가 달성됐고요. 특징적인 것은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이 모두가 목표가가 달성이 됐다는 점입니다.
4위는 SV인베스트먼트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이 86%를 넘어가고 있는데 현재 목표가가 달성된 상황이고 3위에는 반종미 소장의 미코 올라와 있습니다. 2월 17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94%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 터치했고 2위에는 이청호 본부장의 시젠 올라와 있습니다. 3월 18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약 2주 전에 추천 의견을 주셨는데 97%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오늘도 역시나 상승 탄력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1위에는 반종미 소장의 파미셀 올라와 있습니다. 3월 9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수익률이 103%를 넘어가면서 역시나 목표가가 달성이 됐습니다. 네, 오늘은 1위의 주인공 반종미 소장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미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께서 주신 파미셀이 벌써 수익률이 103%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좀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어쨌든 간에 100% 이상이라는 수익률을 가져가고 계실 텐데 이제 좀 매도를 해봐도 될까요? 일단 좀 더 보셔도 되는 부분들은 있고요. 그래도 좀 어느 정도의 그 수익을 챙겨가시고 또한 그 지수의 영향이나 코로나에 관련된 일부 종목들이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부는 좀 한 반 정도는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 반 이상은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관련된 셀그램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이 앞으로 그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한 번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도 존재를 하니까 좀 어느 정도의 일부 정도의 그 수익은 좀 챙겨가시는 게 좋겠고요. 좀 더 추가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셀그램과 관련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게 진단키트 원료 때문에 파미셀이 상승한 부분들은 있지만은 추가적으로 셀그램, 그러니까 이 파미셀에서 지금 생산 준비를 하고 있는 셀그램, 임상 준비를 하고 있는 셀그램을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슈에 관련된 부분들이 한 번 더 부각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 상황도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이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코스피 시장은 5일선에서 출발을 했고 코스닥 시장은 이 5일선을 하회하면서 현재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5일선 이탈 신호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시장 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금일자 전거래이죠. 전거래 미국장에서 봤을 때 하락폭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금일장도 좀 하락폭을 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일전에 크게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당연히 빠져주는 부분들이 보여줄 수 있겠고요. 다만 지금 경제적인 부분들이나 전 세계 이슈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 지금 미국과 전 세계의 그 코로나 이슈를 통한 굉장히 좀 좋지 않은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을 통해서 올라오긴 했지만 재차 좀 더 빠져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글로벌 확산에 관련된 이슈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IMF 총재가 경제 침체에 대해서 진입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긍정적인 이슈들보다는 좋지 않은 이슈들이 더 있기 때문에 크게 5일선을 통해서 좀 더 지지를 받아면서 올라가기보다는 재차 좀 더 하락을 해서 500선을 코스닥은 500선을 좀 이탈을 하고 코스피의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1600선 아래로 일단 내려와야 좀 다시 흐름들을 잡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수급을 파악을 해보자면은 지금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은 좀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다 해서 뭐 회복세가 다시 들어오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금융투자에서 들어온 부분들을 봤을 때 지수의 방어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른 수급들이 들어와줘야 어느 정도 완벽한 흐름들을 가져가긴 하겠지만은 외인의 수급이 받쳐주지 않는 이상은 제가 봤을 때는 상승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스닥의 경우에는 개인의 매수세가 다시 늘고 있는 부분들은 있기는 하지만은 외인과 기관의 매도 포지션으로 계속 전향되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의 지수 상승을 이끄는 듯 했지만은 재차적으로 빠지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흐름에서는 뭐 한 번에 큰 비중을 통해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계속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면서 조금씩 비중을 낮춰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종미 소장님께서 주신 종목들은 일단 하락장 속에서도 큰 폭의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매수해보면 좋을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좀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해서 8% 이상 지금 상승한 종목이거든요. 네. 지금 그러면은 뭐 매수가를 좀 다르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좀 더 확인을 해보고요. 네. 제가 가져온 종목은 바로 남선 알루미늄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 갭 상승을 통해서 띄운 게 아니라 굉장히 매물을 잡고 띄웠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좀 소액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먼저 고려를 네.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좀 어느 정도 조정폭을 봤을 때는 떨어진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확 뛰어버렸기 때문에 좀 소액으로 들어가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그 알루미늄 사업 및 자동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이낙연 전 총리의 이슈에 따라 주가의 변동폭이 굉장히 큰 종목이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의 그 종로 출마 소식으로 인해서 상승을 했다가 코로나19에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을 했고요. 현재 지금 하락폭을 만회하면서 추세를 다시 잡아가고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4월 총선 이슈로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낙연 전 총리의 친동생이 SM그룹 계열사인 사만기업 대표로 재직을 했다가 지난해 11월에 어떻게 보면 그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크게 하락을 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대표직에서 물러나서 하락은 했지만은 고문으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남선 알루미늄은 총선과 관련된 기대감을 통해서 이낙연주로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슈로 따라서 주가 변동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현재 추세가 전환되면서 흐름을 유지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총선으로 인한 기대감이 주가에 적용을 받을 것으로 충분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로서도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코로나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그 부각받았던 종목들과 다르게 지금은 좀 정치 테마주도 단기적으로는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보고서 제출 면제 대상이 돼서요. 4월 말까지만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라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고요. 총선 이후 조정을 크게 받을 수 있고 5월 중순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리스크로 좀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총선을 해서 당선이 됐을 경우에는 크게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4월 말까지만 지켜보고 좀 어떻게 보면 털어내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말 전에 크게 상승을 한다면 수익 보고 정리하신 것이 낫다라는 판단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높게 책정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들어가시되 비중을 굉장히 낮춰서 들어가시고요. 목표가는 5,500원, 손절가는 3,350원입니다. 예, 두 번째로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케어랩스입니다. 이 케어랩스는 옐로우 모바일 그룹의 헬스케어 토탈 솔루션 업체로서 헬스케어 미디어 플랫폼과 헬스케어 솔루션 부분에 굉장히 좀 유능한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매출처는 대체적으로는 광고주와 이제 매체를 통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이 기업은 작년이 아니죠. 2018년 3월 상장 시 65,000원까지 최고점을 갱신을 한 뒤에 1년간 대폭 조정을 받은 종목입니다. 작년 8월 저점 갱신 이후로 보합권으로 흐르다가 11월부터 상승폭을 보였고요. 이후 추세 전환이 되려는 모습들을 보여줬지만은 계속 위에 매물들 300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주저맞고 내려온 종목이었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지금 지수 하락의 영향을 통해서 굉장히 크게 좀 하락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그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잡고 큰 폭으로 하락을 했던 부분들을 막고 다시 올라왔던 흐름들을 가져가는 종목인데 이 종목을 좀 더 유심 있게 보자면은 작년 12월 데일리 블록체인 자회사 코스닥 상장사인 헬스케어 의료정보 플랫폼 개발 서비스 업체 이 케어랩스가 지분 매각에 관련된 이슈 인수 기대감을 굉장히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케어랩스는 녹십자와 메이플 투자 파트너스 컨소시엄 사업에 이제 선정이 되면서 하락폭을 막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두 컨소시엄 사업자들이 우선 대상자로 선정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매각과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주식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조율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일정인데 만약에 이 부분들을 통해서 매각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이 컨소시엄 업체 선정이 된 부분들을 통해 이슈가 매각을 통해서
이뤄진다면은 굉장히 이 케어랩스는 녹십자의 등을 업고 상승 출발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우선 협상 대상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해진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게 보자면은 녹십자에서 녹십자 헬스케어 관련된 사업들을 굉장히 좀 상승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케어랩스가 매물로 나왔다라는 거는 굉장히 녹십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자면은 코로나 대응 신규 수의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존재를 합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재택 원격이 주목받고 있는데 사실상 케어랩스는 마스크 알림 서비스인 마스크 스캐너와 비대면 진료 서비스 굿딱 원격 진료를 론칭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원격 진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좀 약간 부정적인 의견들이 존재는 하지만은 그래도 상태가 파악이 안 되면 국내에선 하지 않아도 해외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굿닥을 통해서 병원 또는 약국을 방문하지 않고요. 처방전 발급과 진료비 수납 등 모든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도 현재 원격 진료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한다는 이슈를 밝혔기 때문에 국내도 같이 이슈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좀 존재를 한다라는 말씀들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9,900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YBM넷입니다. 일단 오늘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아마 시청자분들도 들으셨을 겁니다만 교육부에서 온라인 계약을 추진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와 함께 YBM넷은 오늘 9,840원대까지 고가를 높였고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오늘 시장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사실 아침에도 확인을 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진단키트 관련된 부분들,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이 YBM넷과 앞으로 좀 얘기 나올 수 있는 비상교육과 관련된 그 교육주들은 저도 이제 추천을 했던 부분들이 있기는 했지만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원격 재택 근무나 그 온라인 교육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존재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YBM넷과 비상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은 시총이 굉장히 좀 작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매수를 빨리 하지 않는다 하면은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진행을 했을 때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그 온라인 대학교의 경우에는 온라인 강의가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좀 존재를 합니다. 사실 5월 달에 오프라인 개강을 하냐 마냐에 대한 얘기는 들리는 했지만은 그렇죠. 사실 이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오히려 교수가 평가를 받는 상황이 됐거든요. 교수가 평가가 받는 상황이 됐는데 교수분들께서 강의를 올렸는데 다른 친구들이 수강 신청을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 사람의 강의는 어떤가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려서 대학교 측에서도 굉장히 좀 난해한 상황들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이러한 이러닝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정착화를 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고요. 앞으로 지금 현재 이 코로나 이슈를 통해서 소액고 외양 광고 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부분들이 어쨌든 터지긴 했지만은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온라인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좀 우리나라 산업적인 부분들의 트렌드가 좀 더 변하지 않을까라고 좀 주목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초중고도 계약을 안 한 부분들도 있고 대학교도 온라인 강의를 하고는 있지만은 대체적으로는 좀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크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들을 기업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들을 맞기는 하지만은 코로나19에 봤을 때는 사회적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주가의 흐름은 좀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크게 존재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칼입니다. 지난주에 이 조원태 회장이 경영권 방어에 성공을 했고 오늘도 일단 관련된 뉴스가 또 있는 게 회사채 발행과 관련된 뉴스가 또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뭐 항공업계 쪽으로 먼저 돈이 갈 것이다라는 뭐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그 항공업계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굉장히 많이 어려운데요. 특히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월급도 안 나오는 상황들이 지금 발생되고 그렇죠.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뭐 월급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떻게 보면은 M&A도 깨지는 거 아니냐라는 일시적인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정확한 부분들은 아니고 거의 뭐 카더라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네. 하지만 사실상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비행기가 뜨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리스크로 작용을 한다라는 네, 부분들을 먼저 맞습니다. 말씀드리겠고요. 한직칼 같은 경우에는 뭐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그 3조 그러니까는 조 남매와 관련된 부분들을 통한 이슈를 통해서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있었던 부분들은 있습니다. 물론 주총을 통해서 당연히 조원태 회장이 이겼던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크게 올라가고 있고 갭상승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네. 일전에 수익을 보셨던 분들이나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의 반주 정도는 좀 자르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상승을 한다 해서 지금 뛰어들다가는 항공산업계가 좋지가 않은데 그 산업적인 부분들을 보지를 않고 오히려 이런 이슈를 통해서 접근을 하다가는 나중에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종목을 사볼까라는 부분들은 좀 약간 접근을 하시지 않는 게 좋겠고요. 한진칼의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뭐 아래쪽에서 수익을 보고 계셨던 분들은 좀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하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정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청담 지점의 장기원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먼저 이 수익률 자랑으로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워낙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셔서 저희가 각기원이라는 별명을 붙여드린 바 있는데 보니까 이 시젠을 2월 26일에 추천 의견을 주셨더라고요. 한 달 만에 수익률이 248%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시젠이 좀 상승 중이던데 계속 가져가 볼까요? 아니면 매도를 좀 해볼까요? 지금 일단 진단 키트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가 좀 올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그 바이오 동향을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역시 음압 병실, 그러니까 산소 호흡기와 관련된 그 메가 ECS는 오늘도 여전히 그 상한가 치고 있고 진단 키트와 관련된 진메트리틱스나 수젠텍 이런 시젠 이런 부분은 일정 정도 올라가서 물량 조정을 받고 있다. 이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계속해서 바이오 쪽에는 새로운 치료제라든가 아니면 어떤 의료 장비 이런 부분으로다가 지속적으로 어떤 섹터가 될 건데 일단은 진단 키트와 관련해서는 일정 정도 어떤 순환이 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시장에서는 이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RNA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동안의 산소 호흡기와 관련해서는 메가 CS처럼 이렇게 새로운 그런 트렌드가 흐르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대처하지 못한다면 잘못하면 물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 같고요. 전체적인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지금은 일정 정도 그 바이오도 선별이 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시젠도 급속히 쫓아잡고 이런 거는 지금으로서는 어려운 거고요. 지금에서는 어떤 순환과 이런 과정 속에서의 어떤 흐름만 보시고 일단은 순환매를 못 잡을 경우에는 일단은 시장에서 약간 발을 빼는 이런 전략을 취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젠처럼 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만한 저가 매수해 볼 만한 종목 오늘도 있습니까? 오늘은 역시 의료기기와 관련된 걸 했는데요. 일단은 이런 우리가 최근에 테마와 관련해서는 급등락을 이렇게 하는 거로서 하고 오늘도 교육 관련주들이 급등락을 계속해서 연출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는 거꾸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한 80%의 사람들이 물리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조심해서 잘 투자한다 그러면은 아마 계속해서 테마는 쫓는 거는 괜찮지만 저는 오늘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실적을 최근에 가지면서 바닥권에 저점을 오늘처럼 이렇게 최근에 빠질 때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종목. 그래서 오늘은 제노레이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도 역시 이제 의료 장비와 관련된 건데 이제 엑스레이 관련된 일반 장비하고 이제 치과와 관련된 영상 진단 장비 이런 두 가지인데 병원에서 이제 이동식 엑스레이 장비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뭐 바텍이라든가 많은 종목들은 치과와 관련된 거고 이렇게 한 분야에 극화되어 있는데 제노레이는 국내 유일의 이제 메디컬과 덴탈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무상증자 200%를 실시해갖고 상장돼서 주가가 지금 현재는 이제 높게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탄력을 잘 받았던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는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의료기기에 틀리겠고 영업이익률이 아주 좋습니다. 두 자릿수에서 또 22.5%에 달하는 영업이익률. 작년에 147억을 달성한 거기 때문에 지금 무상증자를 통해서 자본금이 72억에 147억 이 정도면은 아직도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계속해서 회사가 이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작년 4분기를 보면은 분기 최대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을 이제 실현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전 세계로 약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치과라든가 지금 현재 병원에서는 엑스레이 장비라든가 이런 게 이제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이동식 엑스레이 장비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제노레이스는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올해도 메디컬과 이런 덴탈 사업 모두가 이제 고루 성장을 보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오늘 조정받고 있을 때 저는 한 6천 원 정도면은 저점 매수를 가능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급락했던 게 일주 정도 반등을 하고 그리고 좋았던 종목은 상대적으로 급락을 안 했지만 나중에 이제 올라가는 데 있어서 일정 정도 갭을 맞춰졌기 때문에 좀 더 실적이 좋은 종목으로 다시 이제 반등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류의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은 6천 원 정도의 근처에서 매수하면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9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5,500원 이렇게 가격 제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기원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9시 3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시장은 3%가 넘게 빠지면서 1665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간별 움직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은 시작이 고가입니다. 현재는 이 1600선까지 시장 빠진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수급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550억 원 넘게 매도합니다. 기관도 289억 원가량 매도하고 있는데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상황과 비교해서는 외국인들의 매도폭이 좀 큰 상황이고 개인의 매수폭은 또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과 비교해서는 큰 상황입니다. 1,000억 원 가까이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연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하락세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3%대 하락 나오고 있고요. 네이버는 2% 넘게 빠지면서 오늘 사실상 대부분의 종목들이 내리는 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은 0.5% 하락폭이 좀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인 가운데 바이오 종목들만이 소폭 오르고 또 하락폭이 제한적인 모습이 보이고 있고 LG화학은 4% 넘게 빠집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4%가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부터 삼성물산까지 모두 하락폭을 키워갑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시장은 1% 가깝게 하락입니다. 좀 많이 돌아온 상황인데 518포인트까지 올라왔고 이어서 시간별 움직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좀 등락폭이 있습니다. 오늘 장중 511선까지 빠지기도 했지만 조금 회복이 되면서 519선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수급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 매도합니다. 매도폭은 크지 않은 상황이고 개인이 250억 원 넘게 반발 매수 들어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트렌드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시젠 2.5% 상승 나옵니다. 장 초반에는 거의 10% 가깝게 상승했는데 상승폭이 좀 제한적인 모습이고요. 이외의 종목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29% 약보합권까지 돌아왔습니다. 펄어비스는 2% 넘게 빠지고 있고 CJ ENM이 6위권까지 빠졌고 셀트리온 제약이 5위권까지 다시 진입이 됐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바이오 종목만이 좀 추세가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의 종목들은 지난주 올랐던 만큼 내립니다. CJ ENM 역시나 10만 원 선 이탈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2% 넘게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KMW는 다시 한번 보합권까지 돌아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49,750원대까지 다시 돌아왔고요. 9위권에는 코미팜 올라와 있습니다. 2% 넘게 상승하면서 24,2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0위권에는 다시 휴젤 진입됐습니다. 오늘 약보합권에 거래되고 있고 31만 7,700원대. 오늘 시장에서는 바이오 종목만이 잘 가는 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요, 7원 이상 오르면서 1,210원대까지 다시 진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최충성의 돌격 앞으로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코스피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3%대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하락하고 있는데 일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추이와 3월 주요국 경기 지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이번 주입니다. 일단 중국을 넘어서 미국, 유럽 등지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고 각국의 경기 지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가 일단 투자 심리를 좌우할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글로벌 경제 활동의 셧다운 그리고 신용 경색에 따른 기업들의 자금난을 고려해 볼 때 일단 주요국 경기 지표의 후퇴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일단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의 주요 지표 부진이 예상되는데 일단 이번에 예상되는 그러한 시장 전망치 전월보다 4.6포인트 정도 하락할 전망이기 때문에 일단 비제조업 지수나 그런 것들을 일단 천천히 지켜보고 마이너스 폭이 조금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투자자의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고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는 시점들이 필요합니다. 시장 상황으로는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개인들만이 매수하고 있고 외인 기관은 여전히 매도를 하며 일단 쌍바닥을 만들려고 하는 모습인데 일단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고 키트 관련주는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승을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진입하시면 짧게 대응을 하시고 다음을 준비해서 움직이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테마 관련해서는 교육 관련주들 그 개학, 개강, 연기에 따른 온라인 수업이 대체 예정이 되면서 일단 강하게 상승을 주고 있습니다. 그 재택근무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상승을 주고 있고 코로나 관련해서 진단키트 관련해서 여전히 강세인데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너무 급하게 윗자리에서 잡지 마시고 다음을 준비하시는 그러한 좀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되는 오늘 시장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코로나 치료, 진단키트 관련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기존에 이제 상승을 했던 마스크 관련주들 잘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은데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는 섹터군들이 많이 돌았고 마스크도 어느 정도 상승을 주고 있지만 제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너무 들어가기보다는 다음을 준비하시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항공 관련주들 한진칼이 오늘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서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아시아나나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일단 한진칼이 오늘 강하게 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교육 관련주와 관련해서 온라인 개강 수업이 결정이 되고 일단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비상교육이 오늘 대장으로 움직이는 모습이고 그 뒤에 애니 등률,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SNS 관련해서 일단 그러한 부분들 유엔젤이나 이론 같은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을 주고 있는데 일단 지금은 자리에서는 다 저점 구간을 다지고 있고 하단에서 강하게 좀 끌어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보시면은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공략도 가능한 모습입니다.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볼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네, 일단은 제가 저번 주에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YBMNet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에 출범했고 이러닝 산업을 선도해온 국내 대표 온라인 교육 기업입니다. 온라인 교육 사업과 더불어서 토익이나 JPT 같은 온라인 접수 대행 사업도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제휴로 국내 모스 시험도 독점 주관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19 관련해서 계약 연기로 온라인 수업 대체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매수가는 현재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 일단 목표가는 10,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7,500원 대응을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오늘 저점 자리에서 9,000원 짧게 대응을 하시라고 일단 손절가는 수정해서 9,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충성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